어떤 나라가 3억 5천 투자해서 5천억을 가져갔는데 그 당시 허가를 내준 자가 자기가 설계했다고 한 자가 죄가 없다고 바득바득 어깁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잘못 내세웠어요. 후보 잘못 내세운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가지고 그런 도덕성을 가진 자가 경기도 도지사 법인카드를 부인이 쓰는 나라,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저거 밥 먹는 데 갖다 씁니까? 개인으로.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작은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잘못하면은 나라를 도둑질해 갈 거 아니에요.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잖아요. 있는 사람을 주지 말아야죠. 윤석열이가 저는 윤석열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태산을 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못되게 묵시적 청탁이 뭔지 아세요? 묵시적 청탁이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눈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영화에 보면은 왕건 영화에 보면 궁예가 그랬잖아요. 묵시적 청탁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덮어씌운 자가 윤석열입니다. 또 윤석열이 여러분 30년 구형 때릴 때 농구문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 거짓말을 특검이 한 거예요. 특검 박영수 돈 처먹어 가지고 지금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대장동 사건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서로서로 저가 책임 있다 하는데 책임 없다고 하는데 특검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작은 도둑이든 큰 도둑이든 도둑놈들은 도둑놈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도둑놈이 대통령 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잘못된 게 나라를 도둑질 해먹는다 말입니다. 나라를 박근혜 대통령 때 거짓 불법 선동 조작 음모로 죄 없는 대통령 탄핵시켜서 나라를 이 지경에 만들더니 또 도둑놈들 내세워가지고 나라를 몽땅 잡아먹겠다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돼요. 막아야죠. 이거 막아야 돼요. 최소한도로 대통령 정도 되려면은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1등 국민인데 쓰레기 같은 정치꾼들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망치. 이 쓰레기 정치꾼들을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저 조원진입니다. 5년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하라고 광화문에서 5년 동안을 서왔어요. 문재인이도 나쁜 놈이죠. 정치인들 다 도망갔습니다. 박근혜 가던 정치인들 한 놈도 안 남고 다 도망갔어요. 그 바람에 제가 친박의 좌장도 되고 대장이 됐습니다. 올바른 거 아닙니까? 죄 없는 대통령이 22년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저렇게 힘들게 있는데 그분을 지켜주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그분을 지켜주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박근혜 대통령 달성 사절하고 만들어지니까 1000명 2000명들이 매일 갑니다. 그것이 민심이에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사람을 22년형을 때리는 나라. 헌법재판소 앞에서 2017년 3월 10일 날 5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무도한 언론방송이 묻어버리는 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법치가 무너진 겁니다. 대한민국 자체의 가치가 무너진 거예요. 그 가치, 그 법치를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누가 세울 수 있어요? 국민들이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 도둑놈들, 이 쓰레기 부정부패 정치인들 몰아내고 국민들이 살아있는 나라,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 국민들이 올바로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5년) 투쟁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제가 얼마나
탄압을 받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게 이 나라를 지키려고,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거짓의 나라가 아니라, 불의의 나라가 아니라 태산 같은 진실과 큰 강물이 흐르듯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잘못한 겁니까?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우리 공화당 조원진은 언론에서 철저히 묻어버립니다. 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박근혜 대통령 얘기만 하지 마라, 그러면은 텔레비고 언론이고 다 실어주겠다. 그것이 뿌리인데 어떻게 제가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5년간 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화당은 50만 당원이 되고, 철수할까 말까 고민하던 안철수 국민의당의 20배가 됩니다. 심상정 정의당의 6배가 되는 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건국 이후에 민초들이, 지식인들이 다 외면하고, 지식인들이 굴종하고, 정치꾼들이 쓰레기짓 하기 때문에 정의를 세우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민초들이 모인 정당, 여러분들과 같은 자영업자가 모인 정당, 시장 상인이 모인 정당, 서민이 모여서 나의 권리를,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모인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쓰레기 정치꾼들, 개독 의혹이 많은 사람들, 무슨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냥 당만 보고 찍어서 되겠습니까? 쓰레기도 좋고 도둑놈도 좋고 부정부패자도 좋은 겁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입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들, 오만한 정치꾼들, 오만한 정당, 국민들께서 바꿔주십시오. 우리 세종시의 조치원에 계신 국민들께서 바꿔주세요. 국민들이 바꾸면 바뀌어집니다. 이제 제발 쓰레기 정치꾼들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 듯이 국가 법인카드를,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이 쓰는 그러한 무모한 짓들, 나라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또 후회하실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죄 없다는 거 다 아는데, 박근혜는 절대로 돈 안 먹었을 거라고 다 알면서도 그냥 그들한테 속아서 감옥에서 죽다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뒤집어질까 싶으니까 사면시킨 거예요. 아직도 병원에서 퇴원 날짜를 못 정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대한민국입니까? 이것이 국민들이 그렇게 바랬던 대한민국입니까? 문재인 정권 돌아서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망한 겁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했어요. 이념에 경도되고 새빨간 손으로 푸른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5년 동안 당하고 5년 동안 망해봤으면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붉은 세력들, 대한민국에서 없는 나라에서 좀 살고 싶어요. 부정부패하는 정치인들, 대한민국에서 없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지방에도 사람이 좀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보고 싶어요. 수도권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만 해도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경기도지사 했던 이재명, 검찰하면서 서울에 매몰되어 있던 윤석열이 어떻게 지방을 합니까?
지방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치원에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우리 아들들이 뭐 죄 지었어요? 왜 수도권에 매몰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양당 후보 수도권 중심주의자들 아닙니까? 저 조은진은 국회의원 12년 동안 지방분권, 지방경제 활성화, 국토균형 발전,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끝없이 싸웠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할 때 이명박 정부 때 노동개혁 자기 잘했다고 자랑하잖아요. 노동개혁 저 조은진이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공무원 연금개혁 저 조은진이 했습니다. 493조를 아꼈어요. 지금 능력 없는 이 좌파나 우파나 국민 세금 뜯어가지고 표받기 위해서 돈 세금을 내는 그런 자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개혁을 통해서 500조 가까이 돈을 아낀 사람이에요. 조은진이 국민연금 개혁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한 겁니다. 국민연금 개혁, 의료보험 개혁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서민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저도 정치 그만두니까 127만원 받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돈 밝히면 됩니까? 정치하는 사람 권력욕에 어두워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면서 가족만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꾼들은 정치를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3월 9일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도둑놈들을 뽑을 거냐, 부정부패한 사람을 뽑을 거냐, 능력 없는 사람을 뽑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진정으로 서민의 아픔을 알고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거냐.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깨끗한 나라, 당당한 정당,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그러한 정권,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 쓰레기 같은 대통령 후보들을 내세워서 국민들을 강요하는 나라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서 얼마나 한심했으면 수치스러운 대통령 선거라고 합니까? 왜? 쓰레기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요걸 얻어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바꿉시다. 부정부패하는 자들 바꿉시다. 대장동도 윤석열이고 이재명이고 다 특검해서 어느 놈이 죄를 지었는지 해보자고요. 정말로 이러한 나라 여러분이 원하시는 나라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제대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노총 편에 서서 일자리를 뺏어버린 좌파 정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또 전 세대에서 지금의 젊은이만큼 똑똑한 젊은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고 최악의 죄악 정권입니다. 저 조은진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젊은이들에게 성장 동력을 연결해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정도 하려면은 정직하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용기를 가진 정치인입니다. 세종 전통시장에 우리 상인분들 잘 계셨습니까? 얼마 전에 장복이 와서 장도 보고 갔습니다. 그죠? 제가 8개월 전부터 전국의 80곳의 시장을 다녔습니다.
정치인들 같이 한 곳에 가서 많은 사고 사진 찍고 가지 않았어요. 거의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다 샀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와서 그렇게 시장을 80군데 다녀왔어요. 시장 상인분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발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전통시장을 80군데나 다니겠습니까? 사진 찍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기뻐하시면은,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시면은 좋겠다는 마음으로 80곳을 다녔어요. 저와 같이 80곳의 시장을 함께 해주신 우리 공화당 동지분들, 자유파 국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선거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선거가 깨끗해야지 깨끗한 정치할 수 있잖아요. 선거하는데 350억씩 씁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녹색 조끼 입고 있는 분들 100% 자원봉사입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드릴 뿐만이 아니라 저분들 자신들이 밥 사 먹고 자신들이 차비해서 이 추운 날씨에도 전국에 10,000명의 자원봉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의 홍보위원과 3만 명의 자문위원들 이미 전자 증명서를 보내드렸어요. 무서운 조직이 생긴 겁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전국에서 봉사해 주시는 자발적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정치혁명은 이런 겁니다. 돈으로 하는 정치. 우리 여기 보시면 현수막 걸어놨죠. 다른 당에 현수막 한 장 그런데 10만원씩 준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전국에 7,000장의 현수막을 자원봉사로 다 걸었습니다. 270개의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방송이 묻어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세요. 정치꾼들, 돈으로 정치하는 자들, 그냥 동원해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원봉사로서 자기를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고 자기가 소화하는 이념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걱정해서 스스로 조끼를 입고 봉사해주는 그러한 정당,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치혁명, 선거혁명에 들어갔습니다. 돈 쓰지 않는 선거, 자발적인 선거, 스스로 봉사하면서 활동하는 선거, 그러한 선거를 통해서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정치를 해야 깨끗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 정의롭게 정치를 해야 정의로운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끝까지 버티면서 하신 겁니다. 끝까지 버텼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치인이 그렇게 소신있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깨치셔야 돼요. 눈을 뜨고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십시오. 누가 과연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인가? 누가 과연 지방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인가? 고맙습니다. 누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번에 기회를 잡으면은 7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번에 기회를 못 잡으면 우리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까지 못한 사람들, 부패로 얼룩진 사람들, 나라 걱정보다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들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호 11번 저 조원재를 선택하십시오. 후회 없는 선거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좋은 질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